거예요. 내일 제도로 부동산 바꿔주지 대토론회 않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대통령이 내일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러니까요.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의지만 있으면 팔 수 있다는 그 것 토론회에 정말 랜덤하게 사람들을 뽑아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예.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한 얘기에 일부라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거 결국 대출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일 그 질문이 할 분명히 거잖아요. 나오긴 나올 텐데. 대통령 뭐라고 그렇죠. 할 거예요? 내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을 사고 팔 때 집주인이 너른 마음으로 너른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근저당 설정을 해주신다면 이걸 다 거기 오케이 해주시겠습니까? 세무조사 없이? 이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궁금해요. 그리고 당장 이게 터지자마자 친문 사이트죠. 문골 오소리 언니분들이 글을 남기시는 걸 봤는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45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이 집을 얻었습니다. 저희 딸 아이에게 이 집을 물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네요. 가능할까요? 막 댓글 달려. 그럼 상속세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본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증여. 근데 매수인이 그렇지. 집주인한테 17억 꾸기로 했어요. 이러면 그 허가 안 해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댓글이 많아요. 그러네. 이번에도 그러네. 진짜 정말 그 자본 계획서를 조달 계획서를 내려고 해서 이렇게 17.77억에 그 근저당 설정해서 융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거 뭐야? 당신은 돈 없이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레버리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네. 저는요, 그 레이건 대통령 네. 되실 그런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뭡니까? 이게 이제 좀 자본주의적으로 좀 사고를 폭넓게 하시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자신의 29억에 대한 욕망은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진짜 거기서 천 원도 후퇴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의 남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의 욕망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욕망을 인정하는 건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돌려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욕망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것 예. 같아요. 전에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될 법이나 한 얘기냐고요. 자산 구성 포트폴리오에서 그 묶음의 비중이 부동산이 많습니까? 주식이 많습니까? 우리가 100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평균적으로 주식에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돈을 넘깁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하는 판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둘째치고 네. 간에 부동산에 거의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지. 멋이 중요한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에 이렇게 많이 쏠려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자금의 흐름을 돌려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어.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냐고요. 자기 당도 지금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5년 동안에 5년 단임이. 제가 그런 거 어제도 그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과 이 정부가 만든 정책 취지가 이렇게 대출을 꽁꽁 묶어놔서 그 돈을 다 갖고 싸들고 와서 사는 현금 부자가 없으니 집값을 좀 깎아서 내놔라. 그래야 비싼 집들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잡힌다. 그거였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사실은 저 집을 제가 볼 때 한 24억이나 25억, 한 23, 4억에만 팔았어도 대통령도 많이 손해보고 이 정책의 취지에 맞게 하는구나 그래서 문제 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근저당 12억이 넘어요. 아니 그러니까 24억 내놨으면 그 현금 들고 온 사람이 있죠.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럼요. 가격을 싸게 내놨으면 제가 볼 때는 이 가만히 있어봐. 현금? 그 현금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현금 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네? 이거 재건축 아닌 것 된다. 같은데. 재건축 되면 저는 이거 그렇게 내린다? 이 물건을 23, 4억에 사도 제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줄 서요. 저 갈 사채 것 같아요. 땡빚을 저 1순위로 가 1순위로. 그럼요. 정말 제2금융권이나 땡빚을 일순위. 땡겨서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도 그럼요. 융통해가지고 그 이자 비용을 갚고서라도 내가 이득이니까. 왜냐 이거는 그렇죠. 재건축 승인되고 한다면 이게 확 튀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4억만 내가 이거 이 정책 내가 만든 정책이니까 여기 취지에 부합하게 내가 좀 깎아서 내놓을게. 그러면 했으면 문제 안 생겼을 건데 대통령이 그 액수를 4억도 손해보기 싫었다. 한 푼도 거의 물론 끝까지 쥐고 있었으면 재건축된 다음에 확 올랐겠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현 시세에서는 한 푼도 깎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그 얘기는 1차 거래에서만 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니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좀 더 또 오른다는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얼마나 쳇바퀴 그렇죠. 도는 걸 보여주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대통령의 행동은 이거하고는 달랐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하여튼 굉장히 그 달아오르는 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저 딱 갈고리처럼 맞물려 있어서 그러네요. 이거 쉽게 가라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급하게 7월에 아직까지 그 17억 남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분한테 근저당까지 설정하면서 팔게 된 게 7월쯤 말이 되면 이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재건축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이 집을 넘겼을 때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물딱지래요, 거잖아요. 물딱지. 예, 물딱지가 되기 때문인데 물딱지가 현금 되는 청산이 이유는 되는, 예. 10억 원을 아니 10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샀을 때는 산 사람도 옛날에 10년이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 건을 내가 사니까 7월 이후에 시행사가 선정된 뒤 사도 상관없다. 근데 아니 이 세입자는 부인한테 8년 전에 이걸 넘겨줬네. 그래서 10년이 다 안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사봤자 재건축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빨리 서두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담은 역사적 예능의 한순간이 있어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2018년 너는 내 운명인가요?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데 김혜경 여사가 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 나도 나이가 50인데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지사였던 것 같은데 내가 당신 거야 라면서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뒤 근데 저 집을 결국 공동 명의로 바꾸면서 김혜경 여사가 김혜경 생일을 여사. 맞이하는 날 생일 선물로 수입남 포장을 해서 여보 내가 증여세 이거 주는 거 등기 이전 비용 1,400만 원 내면서 당신 반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아직 8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법을 만든 분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법이에요. 김혜경 여사랑 이재명 대통령이 저 집에서 부부로서 10몇 년 그렇죠. 넘게 살았던 건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글쎄요, 왜 네. 갑자기 김혜경 여사의 권리는 8년 전까지로 딱 제한을 하냐고요. 두 분 다 부부로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건 전 국민이 다 중계가 됐는데 그럼 대통령은 차라리 이 순회동에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 재건축 단지에 이렇게 뭐 남편은 10년 보유했는데 부인은 5년밖에 보유 안 됐다? 다 풀어주세요. 다 규제를 풀어주시라고요. 이것만 하나 해줘도 대통령 박수 받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좀 불합리하고 불합리하죠. 예, 완전히 그냥 손발에 다 수갑 채우고 뭐 청테이프를 채워서 이 시장을 어떻게든 잠재우겠다는 굉장히 좀 무모한 여러 가지 의도가 막 중첩돼 있었다는 게 이 케이스에서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네. 공동 명의로 된 지는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렇게 이 된 거예요. 매수자가 설령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물딱지. 물딱지가 이미 물딱지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시행사도 7월에 빨리 받으면 괜찮고 그게 이후에 받으면 예, 이후에 받으면 왜냐면 그래서 김혜경 여사라는 앞에 했다는 주인은 얘기잖아요. 8년밖에 안 된 집주인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시행사 선정을 이렇게 빨리 될 거라는 거를 어떤 고급 정보를 입수를 한 뒤 이렇게 열심히 17억 근저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부동산 전문 업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대통령 만들어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천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대법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때 그 어떡하다 갑자기 이렇게 되고 권순일 대법관의 정말 놀라운 그 정말 지금도 회자되는 그 이상한 판결로 다시 어쨌든 극적으로 살아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재판도 갑자기 다 중단이 되고 네. 천운이죠. 그다음에 어떡하다 또 이렇게 되니까 천운에 의해서 왔는데 집도 근데 이 매매권은 두고두고 역풍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두고두고 되죠. 네, 이걸 어떻게 잊어? 맞다. 네. 이게 저 너는 내 운명 저것도 제가 그 유젤 평론가가 알려줘서 본 그래요? 건데, 네, 그 유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세 가지 영린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 입시 비리, 한 대는 군대 이상하게 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이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을 건드렸기 때문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4050한테 피해 실드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정말 이건. 이건 실드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게 적법한 거래고 규제를 잘 지킨 거래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정말 핵심 지층 등 돌리겠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정말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미담만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청와대 가면 거래를 했을까요? 이상해진다는 약간 그런 해석을 저는 다 그냥 좋은 네. 얘기만 해주니까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원래 계속 갖고 있어서 재건축 다 승인까지 받았으면 이해를 되면 한 40억, 50억이 될 물건이야. 근데 이걸 내가 야 30억에 파는 거야. 이것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어. 그 얘기는 했잖아요. 재건축 이익 포기했다 이러면서 재건축 이익 난 포기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정도 파는 것만 해도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온 다음에 경호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베트넘신 말씀 듣고 하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건데 야, 내가 원래 그거 갖고 있었으면 이거 한 4, 50억 되는 걸로 이렇게 포기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근저당 설정하면서 한 4, 5억 마지막까지 한 푼도 안 뺏기고 요 시세는 딱 지킨 거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